그게 정상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하기 시작하면 재발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에 정말 일희일비합니다, 환자들은. 이거는 심각해요. TG도 오르고 안티바디도 오른다. 이거는 재발이나 전이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TG 수치 상승만으로 세 번째 재발을 의심하는 경우 반드시 PET-CT를 찍어야 하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나라에서 정한 기준은 있죠. 그러니까 혈중 TG 레벨이 3.0 이상으로 높아지는 경우에 이제 보험 적용을 해줘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정말 그 비싼 걸 자기 돈으로 다 찍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게 3.0이라는 기준을 딱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안 되거든요. 점점 TG가 높아지고 있고 다른 검사로 발견이 안 된다 이러면 어쩔 수 없이 그걸 찍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심평원이라는 곳에서 뭐랄까 현장에 있는 의사들의 그 고민이나 학술적인 문제나 근거나 이런 지식 같은 것도 생각 안 하고 일괄삭감해요. 네 돈 내고 찍어라. 환자한테도 부담을 지워버리고. 그래서 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항의를 많이 하고 자료도 내고 하는데 진짜 막무가내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제 사회도 더 성숙해지고 환우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의견을 내고 뭔가 그들에게 강한 의견을 제시하고 어필을 하기 시작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 진짜 한심하게 말이 안 통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장 선생님이 처음 거북이 카페 만들 당시에 환우회를 좀 더 강한 조직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갖고 계셨던 거죠. 제가 그 거북이 가족이라는 카페를 만들 때 벤치마킹 했던 게 유방암 환우회, 그 다음에 또 혈액암 환우회 같은 걸 벤치마킹을 했어요. 근데 그분들은 환우들이 모여서 자구책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단체인데 여기가 굉장히 발전해서 이제는 다른 암을 도와주기도 해요. 그렇죠. 제가 듣기로는 방송인 그 소동주 씨가 그 어머니가 이제 유방암으로 고생했던 걸 기억해서 암 환자들을 돕겠다 하는 마음으로 여기 예스 클리닉에 기부도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암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다른 암들에까지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 화장품 기부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저번 주까지 모든 환자분한테 연말 연시 이렇게 해서 선물을 다 드렸고요. 서동주 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멘트 적어서 다 드렸습니다. 그런 일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죠. 네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아주 복잡하고 구체적인 내용의 고민인데요. 자, 46세 남성으로 2023년 7월 박정수 교수님께 전절제 수술과 우측 림프절 곽청술 받았고 이후 동위원소 치료 150큐리를 시행하였습니다. TG 수치는 수술 직후 0.8이었고 동위원소 치료 후 일시적으로 9.0까지 상승했다가 이후 0.5, 1.0, 최근엔 0.6으로 다시 감소한 상태입니다. TG 안티바디는 계속 음성이며 TSH는 한때 3.6까지 상승하여 신지 용량을 0.15에서 0.12호로 조절한 이후 TG가 1.0으로 올랐다가 현재 TSH는 0.73으로 다시 억제된 상태에서 TG는 0.69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좀 문제가 있죠. 그 어떤 부분이냐면 방송 동일치료는 당연히 올라갈 수 있어요.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고 나중에 0.5까지 떨어졌는데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중이죠. 그거 나쁘지 않아요, 실제. 근데 제가 좀 이상한 게 TSH가 한때 3.6까지 상승을 해서 신지 용량을 150에서 125로 낮췄단 말이죠. 이게 문제예요. 이거는 이상해요. 반대로 생각을 해서 125에서 150 올린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네. 그리고 이제 환자분도 아직 젊잖아요. 그래서 약을 더 올렸어야 될 것 같은데. 올리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TSH가 서프레이션 다시 되고 그러니까. TG가 0.6으로 다시 떨어져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만약에 0.125에서 0.15로 올려서 수치가 이 정도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나는 여기서 이분이 아직 젊기 때문에 조금 더 억압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림프 곽청술까지 다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레벨을 올려서 TS를 조금 더 억압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한번 봐야지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예? 나중에 이분께서 혹시 이 방송에 나가면 좀 정리해서 한번 우리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프리티포는 1.7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상 검사에서는 동위원소 스캔상 전이 소견은 없었고 초음파에서도 재발 소견 없으며 4mm 크기의 양성 결절로 판독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궁금한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잠깐만 여기서 그 궁금한 점 넘어가기 전에 여기도 좀 애매한 게 전절제 했단 말이에요. 방수 동위원소 치료도 했어요. 근데 전이 재발 소견이 없다는데 4mm 크기의 양성 결절은 뭐죠? 비나인 림프노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게 이제 답답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답을 하고 있고 환자분이 이렇게 서로 할 수 있으면 라이브 방송 그런 걸 한번 우리 그런 기획도 한번 나중에 해봅시다. 그래도 한번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라이브 방송 이런 게 현장에서 질문 받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강남 세브란스에서 늘 주최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환우를 위한 그 강연을 1년에 한 번씩 하죠. 근데 올해 못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차라리 뭐 강의를 해서 막 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 질문을 받아서 질문에 답을 하는 편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사실 그 환우를 위한 그런 그 강연을 할 때 가장 인기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Q&A죠. 현장에서 질문을 받아가지고 답을 해주는 게 제일 인기 있어요. 굳이 뭐 교수들이 나와서 어려운 내용을 설명하고 할 필요 없이 Q&A를 하는 게 제일 저는 현명하다고 봐요. 앞에 어려운 이야기 있으면 다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그럼 내가 옆에 들어있어도 나는 다른 과 이야기 들어보면 너무 재미없고 한데 지금 또 다른 질문은 현재 검출되고 있는 TG 수치는 0.6에서 0.7 니어토탈 수술 후 남아있는 갑상선 조직에서 나온 수치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자녀 암세포에서 나오는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비슷비슷한 질문들인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그 니오토탈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긴 한데 원칙적으로는 방사선 동일 수치를 꼭 하시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그 남아있는 조직이 다 타서 없어질 것이라 제로가 나오는 게 맞는데 내 생각으로는 이거는 아마 찌끄러기들이 있어서 그게 조금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뭐 최악의 상황은 어딘가 숨어있는 잔존 암세포인데 뭐 그거보다는 오히려 철저하게 이제 유지하면서 조사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박종샘 환자분들을 이제 일산으로 가시고 많이 저한테로 많이 오셔서 제가 본 결과 이거는 잔존 갑상선 조직이 맞을 것 같아요. 암 재발이 아니고 니어토탈 해도 조금 한 1, 2g을 남기시지 않고 한 3g 정도 남기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어요. 하여튼 뭐 그러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TG 수치가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저는 큰 문제 없다고 저는 봅니다. 0.5에서 1 사이로 왔다 갔다 한다면 큰 문제 아니라고 저는 봐요. 자, 둘째, 동위원소 치료 이후 초음파에서 보이는 3mm의 양성결절, 수술 후 재생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녀 림프절 또는 다른 조직인지 수술과 동위원소 치료 이후에 이런 양성결절이 생긴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나는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보면 이게 림프절일 수도 있겠다는 뉘앙스인데 사실은 이제 판독지를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고 나중에 이제 우리한테 또 진짜 정말로 연락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인데 림프절 아니면은 잔존 갑상선 조직, 렘넌트 사이로이드 티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양성 림프절 정도라면 4mm면 다 발견될 수 있는 크기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림프절이 약 600에서 80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30% 정도가 두경부에 있거든요. 목에서 이런 림프절은 흔히 뭐 초음파에서 보이잖아요. 보이는 게 다 문제가 아니고 이건 사실 림프절이냐 양성 갑상선 조직이냐 그게 가장 큰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지금 봐서는 괜찮아 보이는데 그래도 자꾸 이제 찜찜해 하시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라서 꼭 한번 피드백을 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다양한 질문과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